네, 지원자분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네, 면접 때 서로 좀 답답하니까 네, 마스크는 좀 벗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력 위주로 해서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S 쉐어링에서 CRM 인재사관학교를 통해서 CS 분야의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어 지원한 지원자 유재인입니다. 저는 소비자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전체 대학에서는 소수학과이고 이름 그대로 이제 소비자 중심의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을 배우는 학과인데요. 학교에서 배운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뭐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객의 만족이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고객 만족형 CS 하는 것이 뭐 최고의 CS다. 뭐 이렇게 사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줘서 고객의 감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10곳이 넘는 아르바이트 현장, 즉 단순 소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제 생각이 좀 맞아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이 예상치 못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매장으로 유입이 됐는데, 전에 제가 이제 스카우트에서 다녔던 광고 회사에서 대기업 클라이언트를 상대를 할 때는 이렇게 제가 더 해주는 게 그 당시에는 도움이 좀 되었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더 큰 실망감으로 오면서 이런 매뉴얼 없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좀 대응하는 거는 좀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좀 지적을 받으면서 제가 CS 분야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지원을 했고요. 제 경력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경력이 1년 7개월 정도 있고요. 그 외적으로 학교에서 했던 거는 공모전에 좀 많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소서에 적어놨던 그런 수상 경력이 제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인상적이세요. 네. 근데 사실 CS 분야는 굉장히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론만으로는 사실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발현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회사를 수많은 CS 기업들이 있을 텐데 저희 회사를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 거거든요.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사실 소비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고객 만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매장을 다시 가고 싶은 이유가 발생하듯이 기업도 서칭을 하면서 이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S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바운드 업무나 텔레마케팅 같은 아웃바운드 업무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업무 표시를 하지 않고 일단 서비스가 체계화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조직원들을 CRM 인재사관학교라는 어떤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너럴리스트이자 스페셜리스트로 성장시키는 게 회사의 목표이다라는 어떤 회사 소개 글을 보고 그 부분에서 지원자로서 어떤 니즈나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해서 여기에 가면 내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네. 사실 이제 면접을 보면서 자기가 지원할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서비스나 제도 뭐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고 오는 면접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서비스명이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 저희 회사의 브랜드명이 있는데. CS 쉐어링. 네, 맞습니다. 네. CS 쉐어링은 기존의 CS 서비스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실 이제 쉐어링이라는 부분에서 CS 플러스 이제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얼추 잡혀 있는데요.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보니까 되게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냥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아니면 콜당도 있고. 그래서 한정된 인원인데 그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한정된 인원이 여러 업체의 일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놓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 그대로 쉐어해서 이 사람을 우리 조직원으로서 또는 우리의 어떤 CS 담당자로서 쉐어할 수 있다는 개념이 좀 이 회사의 BM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고 얼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사실 CS 서비스란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네.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의 문턱도 높았고 네. 그리고 인적 서비스 형태로 돼 있어서 네. 일단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계약직이나 네. 이런 이제 도급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그다음에 직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 네. 근데 CS 쉐어링은 일단 중소기업들, 이커머스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 회사의 정직원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직으로서 CS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든 셈이죠. 네. 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한테는 한 명을 고용하지 않고도 네. 네, 필요한 부분만 위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 성수기나 비수기 때만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R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반품이나 교환 같은 경우는 우리 CS 쉐어링에서 받고 네. 거래처 상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본사에서 직접 받으시고 아, 네. 이렇게 해서 모듈화해서 부분적으로 위탁도 가능하고요. 네. 자, 근데 상담원 입장에서는 사실 네. 이제 상담을 진행하시는 상담원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는 이제 CS 쉐어러라는 이름으로 네. 새로운 CS 인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상 기존에는 어딘가에 도급 직원, 파견 직원으로 소속이 돼 있어서 한 가지 업무만을 했다면 CS 쉐어링에서는 CS 쉐어러들은 여러 회사의 업무를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멀티플레이어가 돼줘야 돼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나는 단순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선호해 라고 했을 때는 저희 직군에 좀 맞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CS에 대한 어떤 기본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식화 작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고객사들을 가르치고 리드해가는 역할들을 또 해요. 아, 네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잘 모르시는 우리 고객사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이런 소양들도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CS 쉐어러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질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꼽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본인 생각하시기에 이 CS 쉐어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CS 쉐어러의 자질을 제가 답을 하자면 사실 제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던 기준을 조금 네네.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 친절함은 물론 네.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첫 톤에서 이 전화를 네. 이어가고 싶다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설령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사실 좀 대처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는 게 때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네. 내가 계속 A를 얘기하고 있는데 B에 대한 절차를 얘기하면서 자꾸 C를 원하는 그럴 때 이분의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네. 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뭐 이따 전화할게요. 이런 경우가 제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고객이 원하는 것과 그 매뉴얼대로 좀 믹스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사실 세 번째로 전문 지식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배우면 네. 정말 열심히 습득할 자신감을 장착하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세 네. 가지 정도를 꼽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내가 친절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혼 없는 상담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고객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회사로 연락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나는 해결사야 라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임할 때에는 네. 그 고객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지 잘 듣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런 서비스 마인드, 그 다음에 고객을 대하는 태도적인 측면입니다. 네. 아무리 내가 기계적으로 응대를 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네. 내가 고객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더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회사에는 어떤 문제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 문의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와 매뉴얼이 정해져 있죠. 네. 근데 내가 경력자니까 난 내 식대로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일관적이고 표준화되어 있는 응대가 어렵습니다. 네네. 기분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의 지침과 매뉴얼대로 하는 것.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공부해갖고 오셨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배움의 자세일 것입니다. 네. 나는 기존에 내가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고 난 사회 경험도 풍부해. 여기서 너 더 배울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업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고객을 다루는 스킬적인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전문가의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배움의 자세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전산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능력은 기본적으로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본인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스스로의 강점을 하나 꼽는다면 저는 그 좀 사고의 지구력이라는 키워드를 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쓰는데요. 네. 이제 사실 뭐 제가 자소서에 주로 어필을 하는 이제 공모전 주로 어필을 했던 네. 공모전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가 사실 저는 이만큼 수상을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뭐 100번이 넘는 공모전에 사실 떨어진 횟수가 수상한 거의 3배에 달합니다. 그쵸. 그만큼 실패를 했다는 거고 그만큼 어쨌든 그 제출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가 기획을 네.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대외 활동을 11개 이상을 사실 하면서 공모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제, 그러니까 10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물론 그게 먹히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CS 분야에 사실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스킬과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아직 잘 배우진 못했지만 전문적인 뭔가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성장이 단순히 고객 응대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성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객에게 뭔가 만족을 더 끌어낼까? 아니면 내가 오늘 고객의 뭐 불만족을 유발했다면 어떤 부분일까? 이런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을 주구장창 사실 했던 게 수상 뭐 스펙을 더 쌓자, 물론 이것도 있었지만 제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다 도전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문어발식으로 무조건 했던 건 아니고요. 저에 대해서 좀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건강한 사고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실패의 과정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사실은 성공하느냐 네. 못하느냐를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네. 그 원리를 터득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원리를 터득하셨다면 어떠한 분야라도 사실은 섭렵을 할 수 있는 기본기를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나왔는데 뭐냐면 상담사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이 상담사로 끝나는 것이냐가 아니라 저희는 CS 쉐어러는 고객 관리에 대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네. 최종 목적 지점은. 네. 그것이 처음 시작은 당연히 상담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고객의 어떤 문의가 들어왔고 불만이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부터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에서 이들을 또 다시 가르치거나 리드해가는 이런 역할의 관리적 측면의 기술을 또 배우시게 될 거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고객사에게 CRM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고객을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해 드리는 제안의 단계로 넘어가서 컨설팅의 단계로 넘어가실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제안의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서 현재 경영을 14년째 하고 네.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는데 네. 그 부분이 잘 나와 있어서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도전자들을 보면 저의 진짜 20년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또 저희 회사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또 네. 감사한 마음을 또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거는 사실 말뿐이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자, 이제부터는 좀 실전에 대한 부분을 좀 테스트를 좀 해보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흥민 실장님께서 네. 좀 준비를 하셨죠? 예, 저희 CS 쉐어링은 상담 네. 근무자분들을 이제 네. 고도의 CS 지식을 갖춘 전문 상담 근무자로 만들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런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상담 연출 그리고 이제 톤 앤 매너, 그리고 네. 상담 스킬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요. 네.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몇 가지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네. 먼저 상황 연출력 평가입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네, 그 동화에 대한 이 내용을 좀 스크립트화 시켜봤는데 이거를 본인이 가장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스피치 말씀이시죠? 네네, 네. 직접 해보겠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하시겠지만, 네. 네. 한번 읽어보고. 네,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사전에 일부러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인지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면접입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단은 둘째가 막내의 집으로 이제 막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내야, 늑대가 우리 집을 다 부쉈어. 어쩌면 좋지? 걱정 마, 형. 이 벽돌집은 튼튼해서 늑대가 와도 끄떡없어. 문 열어라. 숨어봐야 소용없어. 이까짓 거 입김으로 날려버릴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하하하, 어림도 없지. 어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파라. 흥, 어디 두고 보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 어림도 없지. 그렇다면 이번엔 에잇, 아이고 아파라. 어디에 두고 보자. 끼. 만세, 늑대가 돌아갔다. 어색합니다. 네. 돌아갔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늑대가 언제 올지 모르니 빨리 돌아가요. 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정서지능에 대한 것을 좀 봅니다. 네. 정서지능이라 하면 뭐냐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 얼마나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 되게 그 마음을 간파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괜찮습니다 하면서 거절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네. 이게 진짜 괜찮다는 건지 어쩐다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보면 자, 이제 둘째의 마음은 현재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의 마음은 일단은 늑대가 자기 집을 부쉈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우리는 가망이 없어 라는 어떤 절망이 살짝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럴 때 막내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막내는 지금 벽돌집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추는 것을 볼 때 사실 늑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벽돌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네. 어떤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사전 지식에서 나온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늑대는 어떤 생각인가요? 늑대는 제가 이제 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네. 초가집하고 나무집을 이미 부숴봤던 지금 경험을 가지고 정말 극도의 자신감이 네. 상승되어 있는 형태라서 아무것도 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부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아주 충만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를 네. 우리 고객한테도 대입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우리 고객들 중에는 합리적인 불만을 얘기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네, 어거지 불만을 제기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늑대처럼 자신이 있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담원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이 고객을 리드해 나가겠는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거칠게 하기 때문에 나도 거칠게 할 테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나 네.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동화를 통해서 네. 한번 재현을 해보실 수 있도록 했는데 네. 뮤지컬 배우를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목소리 톤과 톤 네. 매너와 상황 대응 능력에 네. 대한 좀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네. 제가 상황을 하나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지원자님은 이제 A사의 상담원이에요. 네. 이 A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이제 스피커인데 고객이 이제 상품을 주문을 하고 스피커를 받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네. 네, 그걸로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책상 고객의 단순 변심이기도 하고 환불 요건에도 충족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판매 특성상 배송비라는 부분이 어느 뭐 소비자라든가 판매자에게 어느 이제 규칙이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담원의 입장은 이제 그게 불가하다라고 고객님께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환불이 불가하다. 아닙니다. 환불이 아닌 배송비. 네네네. 무료 네. 무료 우상 배송비. 네. 네. 가 불가하다라는 안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고객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롤플레잉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전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수화기를 이제 들어주시고 제가 고객이 되어볼게요. 예. 그래서 일정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대화는 진행이 되었고 제가 이제 일정 구간부터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전화기 들어주시겠습니다. 이 상담원님 말했듯이 이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소리 크기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거 무상으로 환불해 주시죠. 고객님 그 스피커 소리가 작아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불 정책에 대해서 혹시 규정에 대해서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상품 구매란에 환불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명시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이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의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환불 처리를 빠르게 해드리지만 배송비가 조금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좀 수용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빠르게 배송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빠르게 환불 처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최초에는 이 고객에게 이제 불편함을 느낀 부분에 대한 양해 표현이 네. 즉각 반응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좀 필요한 고객이 왜 무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필수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배송비에 대한 부분을 고객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빠르게 환불 처리 진행을 해드리겠다라는 네. 사후 처리에 대한 안내까지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어디서 정말 그 훈련을 받고 오신 분 마냥 사실 굉장히 FM적인 그 흐름도를 갖고 계세요. 일단 고객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네. 그게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불편함에 대한 공감과 혹은 사과 혹은 양해 이런 부분들의 그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은 일단 수긍하게 되거든요. 나의 마음이 불편함을 알아줬네? 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이후에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가 100% 그것을 수용해 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고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계셔서 바로 합격을 드려도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소화를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환불을 안 그래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좀 만족스러워서 네. 그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네, 좋네요. 그 회사 직원이 저희 회사 직원이 좀 좋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대표님 혹시 더 추가 질문 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면접자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참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명확한 어떤 본인의 계획이나 목표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꼭 한번 다시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게 저희 회사에 다니면서 본인의 또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회사와 연결짓지 않고 제 개인적인 꿈은 사실 이제 뭐 제가 이 상황을 조금 벗어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창업에 젊은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자신의 어떤 그 시간을 좀 제공해준 저희 초기 팀원들을 사실 그들의 꿈을 좀 이뤄주고 싶은 게 제 꿈이긴 한데요. 제가 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꿈이 명확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차를 사는 겁니다. 저는 네.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네. 것 같아요. 라는 명확한 꿈이 있어서 제가 사실 좀 두리뭉술한 꿈은 제가 네.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거는 내가 한번 목표로 삼고 꼭 한번 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좀 이루어주는 게 제 1차적 꿈이고요. 네. 회사에서는 네. 사실 좀 욕심이 납니다. 저는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한다면 저기 보니까 이제 수많은 상담원들이 계시던데 업무 평가에서 탑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 남을 배척하고 남보다 막 잘나고 싶고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조화롭게 좀 잘 이루어 가되 직원들한테도 그리고 사실 대표님이나 임원진 분들한테도 너 참 일 잘한다. 너 이거 더 배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성장하면 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과를 좀 내서 인정받아 보는 게 회사에서의 꿈입니다. 네. 네. 훌륭합니다.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뽑아야 될 이유? 아, 어필하셔야지. 수많은 면접자들이 있는데, 그죠? 네. 저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제 이제 주관적으로 사견으로 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CS 쉐어링은 1년차 된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제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제 봤는데 사실 스타트업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인력 교체가 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보다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보시고 가늠을 하신다면 저를 뽑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로 충족이 될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정말 아르바이트도 그렇고 재활동도 그렇고 정말 다사다난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현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과 그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던 그런 대처 상황들이 네. CS 쉐어링에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이 사실 제 나이 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경쟁력이기 때문에 저를 뽑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후회는 안 하실 거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장시간 동안 네. 또 이렇게 당황스러운 또 네. 테스트까지 잘 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 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실 CS 상담에 대한 경력이라는 부분이 사실 네. 평가 기준에서 약 3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약 70% 이렇게 크게 나눠졌을 때 사실 이번 면접에서는 이 CS 경력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제하고 평가를 하였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네. 평가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말 그 역량 평가만 한 것이고요. 네. 사실 역량 평가에서는 크게 나눴을 때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태도적 측면과 직무 역량 측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해서 반반 저희가 비중으로 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태도적인 측면, 고객이 이야기를 잘 듣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잘 피드백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본인의 생각, 의지, 이런 대고객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직무 능력에 대한 스킬이나 그러니까 상담 스킬, 그다음 네. 업무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얹어질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반으로 보고 있고요. 태도적 측면에서는 만점 맞으셨습니다. 아, 네,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감사합니다. 또 아주 건강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직무 능력 부분에서는 CS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또 이론을 겸비하고 계시지만 네. 실제 현장 경험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었을 때 총점 93점을 아, 받으셔서 아주 높은, 저희 회사가 사실 그렇게 아주 이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지 않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하셨음을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요? 네, 그 이제 마지막 하나이자 사실 두 개이긴 한데 이제 CS 경력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입의 학생들이 보통 CS 관련 경험하면 다 콜센터 알바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로 그냥 고객을 응대했던 이런 포커스로만 이제 경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뭐 아르바이트에서 꼭 서비스직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뭐 설거지 하는 것만으로도 다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들이 어떤 것들을 어필할 때 회사에서는 조금 감명 깊게 보는지 사실 그 짧은 게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태도와 직무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의 요소 중에 이번 면접에서 뭐 이거 동아부연 같이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태도에서 좀 좋게 보였고, 직무 역량은 아까 뭐 이렇게 상담 전화 이거 네. 시연했을 때 좀 좋았다 이렇게 하나만 좀 집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종 진짜 그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상담 경력, 그러니까 CS 경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가장 뭐 우선시 되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전화 상담을 했던 경력들이 있는지, 전산을 다뤄보고 그런 경력이 있는지 좀 우선시 하는데요. 그건 외적으로도 이제 서비스에는 대면 서비스가 있고 비대면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대면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다라고 해서 고객들과 어떤 뭐 서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그냥 했습니다가 아닌 그것들에 대한 경험을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자극이 됐고 어떤 장점으로 키워왔는지에 대한 어필을 할 수 있으면 네. 저희 쪽에서도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좀 훌륭한 건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네. 라는 태도 점수 그 부분에 많이 좀 포함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직무 능력에 대한 평가, 여기에서 실무적인 측면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구연동안이죠. 네. 아기돼지 상용제,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아기돼지 상용제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음성 연출, 높낮이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어머 이런 정도의 연출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원자님께서는 이제 그것에 대한 상황 그리고 그 감정까지도 잘 녹여내셔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직접 감정이입을 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롤플레잉을 진행을 했던 고객이 네. 환불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황 대처 능력입니다. 지금 이런 그 상담 상황은 일반적으로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유통 상담 경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제법 상담을 잘 진행하실 거예요. 지원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담 경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부도 잘 되어 있고, 실제로 상담사의 경험이 아닌 소비자의 경험을 상담사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너무 잘 해주셨어요. 되게 상담사라는 직군 자체를 일반인들은 말을 잘하는, 조리 있게 응대를 하는 이런 사람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대가 좀 변화함에 따라서 이 고객 접점이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산화되어서 상담을 하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 근로자분은 고객이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활용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갖춰져 있어야만 상담이 가능해요. 고객이 어떤 화면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안 되면 상담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S 상담에 대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전산 활용이라던가 이제 변화되는 막 여러 가지 전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